반갑습니다. 애니띵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이 제 채널 개설 이후의 첫 영상인데요. 우선 제 채널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이슈 유튜버들이 흥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현 정부나 다른 정치적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들이 근래 유튜브에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가끔 현 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길 원하거든요. 물론 누군가의 의도된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적 도구를 활용해서 현상에 대해 자신이 생각, 주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누구든지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려는 속성을 타고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의 직접적인 저서는 아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여러 원고들을 모아서 집필한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의 서두에서도 그의 그런 견해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벌이는 뉴스 댓글 놀이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댓글을 읽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입장을 조금만 바꾸어서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모든 종류의 말에는 대부분 그 말을 듣거나 읽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생각하게끔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접하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배경 지식, 그리고 우리의 논리적 사고를 어느 정도 동원해서 그 말이 참 거짓을 나름대로 판별해 보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해서 내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도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이라도 걸리는 구석이 있다면 우리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게 됩니다. 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한 안 팔리는 음악가가 말합니다.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는 가난하게 산다. 나는 가난하다. 따라서 나는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다. 이 말이 무슨 말장난이냐고 하시겠지만 먼저 이 말이 왜 말장난인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3단 논법이 연역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와 같은 세 명제 중에서 대전제인 사람은 죽는다가 참이라면 그 결론이 소크라테스도 죽는다가 참인 것처럼 예술성이 뛰어난 예술가는 가난하게 산다라는 가정이 참이라면 그 결론인 나는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도 참이 되는 그런 형식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어도 우리는 말장난이란 것을 금방 눈치채요. 왜냐하면 대전제에 있는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서 엄청난 명성을 남기는 음악가나 예술가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죠. 하지만 예술성이 유무와 가난하게 사느냐 잘 사느냐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조금 논리학적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논리학까지 갈 것도 없고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우리는 기초적인 기호논리학에 대해 배우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필요조건, 충분조건 그런 거였죠. 그게 논리학에서는 정권부정과 후권긍정이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 붙여진 별명이지 일상에서 우리가 사유하는데 꼭 필요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학적 용어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건 정권부정의 오류에 해당하죠. 먼저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는 가난하게 산다라는 대전제의 명제 자체가 참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알지만 그걸 설령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명제의 즉 전권부정도 참이라고 말한다면 오류가 되겠죠. 물론 전권부정, 후권긍정 이게 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술성이 뛰어나다와 가난하다가 동격이라는, 다시 말해서 필요충분조건,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겠죠.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건 오류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2단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이건 말의 형식은 거의 동일하지만 내용만 살짝 바뀐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를 우대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노동자를 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자,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 말의 내용이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우대해야 하느냐 혹은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 의견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타당하다면 왜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나요? 앞에서 소개한 안 팔리는 음악가의 예시와 내용만 달라졌지 형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전제의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는 가난하게 산다라는 말을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를 우대한다라는 말로 바꿨는데 대전제의 후권 부정, 즉 대우명제는 노동자를 우대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아니다로 바꿀 수 있고 이거 외에는 똑같은 연역적인 3단 논법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동일한 형식이죠.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명제도 참, 즉 후권 부정도 참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내용만 달라졌을 뿐인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오류를 발견해내기 어려울까요? 물론 형식적인 문제만 있진 않아요. 내용도 사실 따지고 보면 논리적인 문제점이 숨어 있죠. 이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히 관념에 대해서 다룰 때 그 관념을 지칭하는 말과 그 관념을 혼동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관념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서 비롯되기도 하죠. 우리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박에 줄 긋고 그것을 수박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정의에 의한 존재 강요의 오류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전자에서는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는 가난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가난하다라는 속성을 통해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가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 범주에 가난한 자신을 대상에 끼워놓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술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후자의 예시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죠. 노동자를 우대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즉 선진국은 노동자를 우대한다라는 명제를 갖고 선진국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정의의 범주의 대상을 집어넣거나 배제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를 우대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의가 등식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선진국은 노동자를 우대한다를 역으로 뒤집은 노동자를 우대하면 선진국이다라는 명제도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바퀴가 4개 달린 탈 것이라고 말하면 대체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6륜차도 있고 3륜차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바퀴가 4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될 수는 없겠죠. 바퀴가 4개 탈 것은 자동차다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바퀴가 4개 달려있는 우마차도 있고 혹은 바퀴가 4개 달려있는 원동기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한편 선진국에서 노동자를 우대한다라는 명제를 설령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명제도 참일까요? 그것에 대해 논증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우대하는 것이 선진국의 정의가 될 수는 없겠죠. 이러한 잘못된 정의에서 연역된 한국은 노동자를 우대하지 않으므로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결론 또한 따라서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논법을 라인강 기저귀 3단 논법이라고 말해요. 보통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비아냥댈 때 기적인 논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라인강 기적은 우리도 잘 아는 1970년대 서독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의 선진국은 보통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논리 형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논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금방 감지해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즉각 감지해내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왜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경험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논리적 사고 능력을 올바르게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늘상 음악을 접하면서 살기 때문에 딱 들어도 말장난이란 것을 알지만 후자의 경우 선진국, 노동자 우대와 같은 말들은 우리 본업과 접점이 있지 않는 한
우리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든 말들은 그 말을 듣거나 읽는 자로 하여금 그 말의 의도대로 생각하게끔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은 남을 설득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호소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통찰대로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던져진 말이 자신이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냥 그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후자, 다시 말해서 라인강 기적이 3단 논법이 형식을 띈 그 말은 실제로 정치권, 특히 노동운동, 노동조합과 맞닿은 정치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꼭 노동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프레이밍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한국을 후진국이라 프레이밍함으로써 그 집단이 정치적 요구가 관철될 것을 호소하기 위함이죠.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바로 노동권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즉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의 특성상 대중들이 지지가 없다면 그 요구가 관철될 수가 없는데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중들을 포섭해야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의도한 바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러한 한계를 교묘히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선진국, 노동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팩트, 정보력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판단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게끔 유도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오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프레이밍의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 정확히 말하면 화이트리스트 삭제와 관련한 정치권이 반일 논란이 지난달부터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반일이 내년 총선 전략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당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적으로 반일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더불어민주당, 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치 성향 그리고 공감의 정도에 떠나서 한번 같은 의도의 논리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하지만 자한당은 일본과의 화평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한당은 우리의 적이다. 이 예시는 자유한국당,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프레이밍함으로써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에 대한 외교적 결례 등을 정당화하는 논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라인강 기적이 3단 논법과 내용만 다를 뿐 형식은 보다시피 거의 똑같아요. 일본은 우리 적이라고 정의하고 그 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연역적인 3단 논법이 형식이니까요. 이는 반일행위에 대한 당파성을 부여함으로써 반일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집단에 대한 적대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백한 의도적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반일 여론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도 않고요. 불매운동에 동참하거나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을 비판할 의도로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적인 오류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오류를 통해서 정치적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 판단에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욱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러한 정치권이 부도덕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타인에 의해 의도된 생각 혹은 타인에 의해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정보력이 한계를 인정하되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말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비록 한계가 있더라도 수시로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통해 부도덕하게 우리 무지함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정치적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냉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